네, 사건의 눈 시간입니다. 음주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의 사건이 알려진 후 이 비슷한 방식의 사건, 사고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처벌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한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난 10일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에서 이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호중 씨는 현장을 이탈한 다음에 이제 편의점에 가서 실제로 이제 술을 구입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김호중 씨는 사건 있었던 후 17시간이나 지나서 그때서 경찰서에 출석을 했습니다만 출석 당시에는 이 음주 측정에서 음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가 결국은 이제 제외가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우리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하고요. 그리고 도주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범인을 도피 교사한 혐의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형사 사건에서는 증거 하나하나가 이제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입증이 철저하게 되어야만 수사 과정에서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 알코올 수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혈중 알코올 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됐는지 정말 정확하게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검거 당시에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이제 음주 측정 수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음주운전 혐의 자체를 입증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음주 정황을 토대로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역으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요. 이때에도 이를 계산하려면 최초에 측정이 된 음주 수치 정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동안은 그 위드마크 기법이라는 것 자체를 또 잘 모르고 계시다가 김호중 씨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많이 노출이 되면서 이번 사건을 모방해서 음주운전을 했거나 혹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 되면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나거나 달아나는 일이 연이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음주 사고 후에 이렇게 도주하게 되면은 나중에 알게 된다면 이 처벌 수위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음주 사고 후에 이제 도주해서 만약에 운이 좋다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운이 좋게 음주운전 혐의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도주 차량 운전자에 해당이 됩니다. 어차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요. 이때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 5년 이상 징역 그리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다쳐서 상해를 입는 경우에는 또 1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음주운전으로 만약에 입건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에도 법에서 정한 형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때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제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만약 다친 경우라고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이제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만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수위는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를 해서 결국 음주운전 사실까지 적발이 같이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두 가지 범죄로 더 가중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면은 또 다른 명목으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약하지 않은 처벌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김호중법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혐의 입증 중이거나 이 규정을 사실 이런 법의 허점을 좀 보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그전에도 있었지만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 어떤 내용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건 정도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술을 마시는 그런 행위를 할 때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요. 추가로 이제 대검찰청의 경우도 법무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음주 교통사고를 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음주, 이것도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른바 술타기라고 네. 하는데 이런 술타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좀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요청을 법무부에 한 상태입니다. 이게 음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재범을 하면 대부분 실형 선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도망을 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양형 기준 자체가 이제 음주 사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무겁게 처벌하는 쪽으로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만 네. 단순히 이제 도주 운전자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인식도 조금 낮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음주운전보다는 조금 낮다 보니까 이 점을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개정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 측정을 이제 피할 목적으로 음주를 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법안들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도주했을 때 가중 처벌을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고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